암기를 해서 이해가 되는 거랑 이해가 해서 암기가 되는 거랑 순서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특이하게 옆에 계시는 김서른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컨텐츠를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고대현 선생님께 낱낱이 파헤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 건데. 네,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학을 잘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네. 그 전략 뭔가요? 저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전략이면 구체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방법 적에 더 큰 전략은요, 마인드 세팅입니다. 이게 왜 마인드 세팅이냐면, 대치동에서 잘하는 친구들은요,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 자기보다 잘하는 애를 무조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나보다 잘하는 애가 항상 존재하고, 밑으로 보면 나보다 못하는 애가 항상 존재하니,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진도 혹은 내 실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 비교 대상을 다른 친구가 아니라 어제의 나.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을 해도 어려워요. 부자들끼리 만나면 더 부자 있잖아요. 그러면 더 부자가 덜 부자한테 너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내가 진도를 나가든지 무조건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마음을 괴로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이곳에서 학군지에선 나보다 잘하는 애가 충분히 많을 수 있으니 네. 나는 나의 실력 향상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짓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일단 마인드셋. 그 제일 첫 번째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마인드셋 위에 이제 전략을 꾸려야겠죠.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적으로 점수를 올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거창한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예습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요. 복습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오르지만 1년 동안 꾸준히 내가 배운 모든 내용을 복습하는 친구들은 드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제일 좋은 걸 선택할 게 아니라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나에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한두 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네. 그런데 예습 복습, 그 뻔한 이야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살을 빼고 싶어요. 달리기를 하면 좋잖아요. 제가 어제 제 친구랑 달리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한 달에 150km를 달려요. 그러면 하루에 10km씩 이틀에 한 번씩 달려야 150km죠. 달리기가 좋은 건 알지만 실제로 한 달에 150km 달리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살이 빠지겠죠. 대치동이라고 해서 금으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고 해서 하루에 뭐 48시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가 평범하더라도 평범한 기술을 비범할 때까지 연습을 하면 비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학생별로 달라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필기 습관일 거고요.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이해 후 간단한 노트가 될 수 있겠죠. 백지 개념 정리가 될 수 있겠고,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한두 개를 기깔나게 잘하면 성적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네. 내 스타일에 맞는 필살기 한두 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찾아간다. 네.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찾을까요? 수학 문제 풀 때 실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은 크게 두 개예요. 실수를 한다는 건 네. 자세히 보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을 잘못 알아서 실수를 하거나 풀이를 잘못 써서 중간에 계산이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생님이고 학생별로 증상이 다 다를 땐 네. 전체적으로 개념에 대한 솔루션 하나, 풀이에 대한 솔루션 하나를 그렇게 굵직하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기본기가 잡히면
기본기 위에 학생별로 베리에이션은 그때 가서 좀 맞추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예를 들면 샐러드를 먹는 거 다이어트 할 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굵직한 한두 개를 밀고 나가면서 기본기가 쌓인 다음에 디테일을 짜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개념에 대한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배운 개념을 자기의 손으로 노트를 정리를 하고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 언어로 그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 쪽에서는 저는 내 언어로 필기를 해보고 내 손으로 문제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내 손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백지에 써서 외울 정도로 숙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념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사라져요. 네.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0개 중에 7, 8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풀이잖아요. 네. 풀이는 글씨를 계속 써봐야 돼요. 눈으로 푸는 건 쉽지 않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쓰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게 내 글씨든 다른 선생님의 필기든 내가 이해를 100% 했든 80%를 했든 내가 디테일을 모르더라도 손은 계속 써가면서 그 풀이를 쓰는 그 시스템 안에 나를 적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두 개가 되면 100점 중에 80점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점을 학생에 맞춰서 찾는 거지 처음부터 그 학습 전략 다를 100점을 다 맞춤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맞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네. 수학은 머리가 좋아서 보다는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네. 네, 계속 써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소스가 없어서 풀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답을 내는 소스와 그 낸 답을 풀이로 내는 소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우리 애는 답은 맞추는데 왜 풀이는 못 쓰지? 라고 답답해 할 수 있는데 답을 내는 소스와 풀이를 깔끔하게 쓰는 소스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풀이를 내는 소스는 자기 안에 꺼리가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꺼리가 없어요. 네. 왜냐면 생각해보시면 서술형 풀이를 쓰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죠.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스가 들어갈 게 없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포스트잇에 모든 풀이를 다 쓰게 하거든요. 심지어 맞은 문제도 풀이게 쓰죠. 왜냐면 걔가 맞은 풀이는 그 친구가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잖아요.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내 풀이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도 쓰게 합니다.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6개월 해보면 이쪽이 제일 실력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오릅니다. 저는 이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풀이를 계속 베껴 쓴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제가 한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 풀이를 써주고 베끼게 하거든요. 네. 유의미합니다. 유의미해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나고 보면 그게 가장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다. 네. 손으로 풀이 가지고 쓰는 거 정말 유의미한 행동이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학 공부.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 따라서 선생님 다르지만. 따라서 달라요. 암기가 중요하냐, 이해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저는 결국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저도 많이 찍었잖아요. 네. 600개 넘게 찍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암기를 해서 이해가 되는 거랑 이해가 해서 암기가 되는 거랑 순서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해를 하면 외워야 되고요.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꼭 이해가 하고 나서 암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 강박인 것 같고요.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암기가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땐 최대한 이해를 하고요. 이해의 완성도가 100이 아닐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저희가 근해 공식이란 걸 전개를 하거든요. 애들이 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다음날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도가 순간에는 100이지만 다음날은 만약에 70으로 떨어져. 그럼 걔는 100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그 70의 상태라도 암기를 해서 불이 과정이 잘 외우면 그 외운 암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다가 아, 그때 그래서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터뷰했던 분의 명언이지만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저 이 말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을 땐 최대한 이해를 하고요. 이해가 다 안 될 땐 그 형태를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순간 다 멈춰. 리셋해. 그 다음에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 언제 될 줄 알고. 그거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암기를 하다 보면 돌아왔을 때 그게 이해가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떠올라요. 옛날에 저도 배울 때 일단 외워. 모르겠어? 그럼 일단 외워봐. 선생님 믿고 일단 외워봐. 저는 그 방법이 너무 무식한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외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낮추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강박을 가지지 않고 이해가 되면 최대한 이해를 하고 외우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선까지만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확 와닿았어요. 네. 자, 오늘 이제 고대원 선생님과 이 얘기를 해봤어요. 학습 전략, 무엇이 중요하냐? 마인드셋, 지속 가능한 그런 태도들,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 실수 피하려면 개념과 풀이 두 가지 갈래, 그리고 수학 공부에 있어서 암기, 이해 둘 다 중요하다.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되고 암기를 하면 또 이해가 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대원 선생님을 모시고 수학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생생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